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서울대 동아시아 연구소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했던 우리나라 이제 정치 지형에 대한 여론조사, 이게 이제 웹 조사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네.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여론조사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지지도가 얼마인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단순한 조사였는데,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과연 윤 대통령을 뽑았던 보수 세력이 어떻게 지금 분화되어 나가는가, 예. 그리고 얼마 정도가 분화되었는가, 네. 요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웹 조사 방식이라는 거는요. 이 조사 기관이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한국 리서치는 ARS 조사는 안 하는 그런 메이저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그런데 웹 조사 방식은 자기들이 그 확보한 패널이 있습니다. 패널. 네. 여론조사를 뭐 할 때 그 패널인데 지금 뭐 제가 홍영님 원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한국 리서치의 경우 수십만 개의 패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 네, 제가 사실 정치부장 할 때 예. 한국 리서치하고 조사를 많이 했어요. 왜 그렇군요. 그러냐면 여기가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고 여기가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이제 표본이 많습니다. 표본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쭉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거 그동안 하던 사람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꽤 많아요. 굉장히 좀 정확한 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수십만 개의 패널 속에서 이제 보수 중도 뭐 이런 것들도 다 골고루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다 하는 게 이제 홍영림 원장의 이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이렇게 한번 수치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일단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게 이제 76%, 그리고 계엄 반대한다는 게 73%, 탄핵 찬성이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ARS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수치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보니까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매우 잘못한 일이다가 58.3, 다소 잘못한 일이다가 14.6, 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비상계엄은 잘못했다가 73% 정도가 나오고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은 불가피하다. 탄핵 찬성이 64.9%, 65%, 반대는 23%뿐이 안 된다. 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 보수 내에서도요, 강성 보수인지 아니면 온건 보수인지 중도 보수인지, 감독님 그 중앙일보에 오늘 그 송국희 기자가 그 뭐 단독으로 쓴 기사 좀 찾아서 거기 올려주시면 우리가 확인 가능한데요. 뭐냐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층위별로. 네. 층위별로 이게 확실히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강경 보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온건 보수에서는 그거보다 덜 나오고 중도 보수에는 그거보다 또 더 덜 나오고 네. 이렇게 층위별로 갈리는데, 지금 보면요. 그런 저기 나오는 거죠. 저 부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강성 보수층에서는 78.49%인데 온건 보수층에서는 54%, 중도 보수층에서는 그러니까 투표장에서 중도층에서는 35% 정도. 네. 그 계엄 선포 평가,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다. 강성 보수층에서는 10점 만점에 8.64. 근데 이제 온건 보수 중도로 갈수록 저게 좀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이 좀 조사 대상인 저 사람들이 다 대선 때 누굴 찍었느냐?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에요. 네.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들 중에서 강성 보수, 온건 보수, 중도층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렇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가 다른 것보다 우리가 더 조금 뭐랄까 좀 정확도가 높다는 이유는 과표집이 없습니다. 네, 과표집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보면 프로 강성 보수층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많이 응한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강성 보수층의 어떤 과표집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리스크가 적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어떤 이 강성 보수층들의 어떤 이 결집도는 굉장히 높아요. 네. 높은데 반면에
또 온건하고 중도적인 어떤 보수층들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반대 이게 또 높은 그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홍영룡 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강성 보수층의 그 응답이 제일 높은 그 조사 방식 순번으로 따지면 네. ARS가 강성 보수층의 ARS. 그게 그 반응이 제일 높고 그게 뭐 50%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 면접 방식, MBS는 한국갤럽 같은 전화 면접 방식이고 강성 보수층의 응답이 가장 낮은 게 이제 웹 조사 방식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과표집이 없다. 가표집이 네. 없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조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특히 보수층들이 조금 착시 현상들을 좀 있다는 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만 보고서 야 이거 뭐 진짜 이거 뒤집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패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숨어 있는 말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즉 정말 지난 대선 때 조용히 윤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들 과연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없이는 우리가 이 뭐 선거가 만약에 치러진다 그러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는 그런 거로 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나마 윤 대통령이 이제 이 공수처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싸우고 뭐 버티면서 사실 윤 대통령 이 전반적인 보수에 대한 결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워낙 민주당의 어떤 뭐 뻘짓 때문에 보수층들이 이제 결집이 됐고 이제는 조금 싸움할 수 있는 기력은 생겼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은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 비상계엄 때보다는 기초 체력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기기 위해서는 거기에 정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만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뒤집으려면 그래 맞아 너네들 저 이재명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잖아. 예. 이재명이 맨날 반대하고 탄핵하고 발목 잡고 아무것도 못했잖아. 근데 너네들 방향은 오라. 예. 진짜 방향은 제대로 잡았어. 예.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한 번 더 해봐. 예. 그 방향으로 앞으로 갈 테니까 예. 우리가 한 번 더 밀어줄 테니까 뭐 윤 대통령이 조금 소통력이 부족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못한 거는 알아. 그리고 이재명이 하도 발목 잡아서 못한 거 그게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너네 방향대로 가야 대한민국이 살아. 근데 이재명 방향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죽어. 그렇죠. 자, 이런 국민들의 판단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의 그 실패 요인으로 꼽는 것이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그 선거 연합을 스스로 해체해버렸다. 네. 스스로 거기 구성원이 그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등을 돌리고 이탈한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뺄셈 정치를 해갖고 너는 안 돼 해갖고 그 제외해버리고 네. 또 누구는 제외해버리고 그래서 선거연합 해체가 윤석열 정치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자 근데 지금 저렇게 강성보수, 온건보수, 중도 이렇게 세 층이 이게 다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때도 겨우 0.73 이겼잖아요. 네네. 0.73. 예. 그러니까 이 뭐 이제 답은 뭐 뚜렷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뭐 하면은 이 온건 보수층과 중도층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가죠. 예, 중도와의 연대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저는요. 뭐 스탑 더 스틸 이런 거 막 저기 현수막 내걸고 그런데요. 저는 그게 모든 것들이 선진국 대한민국 국격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봐요. 침을 뱉는 행위예요. 그 온건 보수층과 중도층이 거기 고개 끄덕일 것 같아요. 네. 택도 없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우리의 방향은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재판대로 우리가 좀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 자, 이제 그 최근에 뭐 홍준표 시장도 뭐 만에 이제 보니까 조금 본인도 여러 가지 좀 이제 냉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전한길 강사는 뭐 계속 장애지 마서 어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사 준비부터 하냐 후레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연세가 연로하시고 돌아가실 저 이 병이 있으면 자녀들은 묘자리라도 일단 봐놓는 게 그 자녀된 도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갑작스럽게 일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가서 미리 수의도 준비하고 뭐 해야 되는 게 그래도 그게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니 갑자기 대선이 치러지면 아무 준비 없이 대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거를 다 후보한테 맡겨놓으면 당은 뭐 하겠어요? 아니 저는 그 비유 자체가 아주 그 시대착오적인 비유다. 그 조선 왕조 시대의 유교적 가치관 군사부 일체 뭐 그거 아닙니까? 네. 그건데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비유를 합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좀 더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SBS 김태현의 라디오에 나와서 또 한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 대구에서 열렸던 집회에 관련해서 여기 이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이제 많은 성과가 있었다. 물론 뭐 꽤 많이들 오셨고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신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에 너무 우리가 도취돼서는 안 된다. 아, 그럼요. 이런 부분들 좀 지적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이제 일종의 그 착시를 하면 안 된다. 예,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그러니까 ALS 여론조사 결과와 동대구역 광장을 가득 메운 그 인파 그걸 보고 뭐가 이제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네.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가다가는 그냥 무난하게 집니다. 네. 망합니다. 예.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그 조국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 서초동에요. 네. 그 박성재 전 딱 MB 보니까 사장 그냥 100만 딱 네. 보니까 100만 이야기 했잖아요. 네. 정말 이 서초동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꽉 찼어요. 그리고 아주 그때는 뭐 기고만장했습니다. 다 끝난 걸로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대선 졌잖아요. 그러고요. 그리고 그때도 광화문대 서초동에 갖고 광화문은 우파가 모이고 서초동에는 좌파가 모인다. 근데 광화문 우파 군중이 서초동의 좌파 군중보다 더 많았다. 네. 그래서 광화문이 서초동을 이겼다. 뭐 그때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2019년 그 19년 이제 됐죠. 세대결 아니에요. 미래통합당 그때. 네. 근데 2020년 4월 총선은 어떻게 됐냐고요. 박살났죠 뭐. 네. 그러니까 이게요. 저도 이 현장 취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현장에 내려가면 절대 집회를 하는 장소에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어차피 그 열렬 지지자만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맞아요. 그래 봐야 그게 진짜 민심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이 뭐 그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봐야 현장 민심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초보들은 항상 그거 가보면 우리 다 이겼어 끝났어 이제. 그래서 선거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유세하면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고 뭐 하는데 내가 왜 져? 이거 부정선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굉장히 착시 현상이 있어요. 네. 사람이 안 모이는데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어떤 표를 행사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찍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보수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이렇게 막 뜨니까 잇따라서 대선 출마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네. 그리고 뭐 누구는 뭐 제발 나 좀 여론사에 좀 넣어주라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고 좀 이렇게 해달라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좀 판이 벌어지니까 이제 좀 뭔가 본인들도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뭐 대선 주자 넣을 때 기자들한테 부탁해서 나도 이름 하나 넣어주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대통령 면회는 왜 간대요, 그럼? 그러니까 그쪽을 내가 딱 이제 이 대리인이다. 이걸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의 후광으로 되니까. 그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다. 그 김문수한테 갈 거를 내가 좀 갖고 오고 싶다. 네. 그걸 위해서 또 면회도 간다. 그 뭐 제가 굳이 실명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가셨던 분들 몇 분들 중에서 이제 꽤 그런 걸 노리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좀 대선 주자급을 올려놔야 이제 다음에 뭐 지방선거 할 때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계산을 하거든요. 혹시 김민전 의원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까지 이렇게 그 정도까지 아니라니까. 그래요. 올리시네. 제가 너무 과대평가했나 봅니다. 갑자기 지금 오버하시네. 그거는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지금 어디 지역구도 못 나오는 지금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자가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우자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여튼 김민전 의원은 요즘 유일하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비상계엄 자체도 정당했다. 그러니까요. 라고 지금 하는 분입니다. 지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연설에서 그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유일하게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김민전 의원님 싱크로율이 거의 99%예요. 예. 자, 근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장성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떻게 하든지 좀 이게 전반적인 표의 어떤 확장성 이걸 잇는 후보가 누구냐 이걸 네.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중도 확장성이 있는 그 후보를 꼽으라면 한동훈과 오세훈 두 사람을 보통 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종인 박사님은 오세훈에 대해서는 뭐 아직 좀 해결해야 될 게 뭐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 유보적인 자세고 한동훈 사실상 한동훈만이 그 중도 확장을 네.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수 결집 플러스 중도 확장 이게 승리의 방정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것만 있으면 안 돼요. 필요 충분 조건 이게 다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이 동아시아 연구원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전략을 수립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대선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고 이재명 때리기만 가지고는 그게 승리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되지가 못합니다. 네. 이재명 때리는 거는 하나의 그 뭐 공세지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네. 자, 근데 참 요즘 저는 홍 시장이 요즘은 조금 이렇게 말하시는 거 보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장 민주주의가 득세하면 나라는 남미처럼 나라의 길로 가게 된다. 제도권이 민의를 수렴하지 못할 광장 민주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광장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장애 집회를 좀 겨냥한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은 장애 집회 나가고 마이크 잡고 뭐 연설하고 싶은데 선거법 때문에 못 해갖고 자기 뭐 와이프 보냈다 뭐 그랬잖아요. 네, 이순심 여사가 그리고 또 보냈는데. 이순 삼 여사입니까? 저홍 시장한테 따본데 맞아요. 왜 이렇게 이름을 안 그래도 더 싫어요. 홍 시장이 이순 삼 여사입니다. 이순 삼 여사님. 네, 이순 삼 여사님께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인가 어딘가에 네. 전환길 강사 또 그라운드스 유튜브하고 찍은 사진도 올리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거기 동대구역 집회 나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늘은 뭐 또 광장 민주주의 그 집회를 사실상 비판한 거 아니에요. 글쎄 이건 또 이게 저쪽 분들한테 욕 먹을 것 같은데. 그 일관성이 없어요. 네. 좀. 네. 글쎄 뭐 이제 뭐 아마 요즘 이제 김문수 장관 때문에 본인이 좀 밀렸다. 네. 뭐 이런 생각하니까 조금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의 이제 말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 국민의힘 주자들도 서로 좀 눈치를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워낙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의 어떤 힘이 강하다 보니까 못 하는데 어쨌든 이 고비도 이제 이번 주에는 탄핵 심리가 대충 마무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때부터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 현재 어떤 결과에 대한 예측 뭐 이런 걸 두고서 이제 차기 대선 구도로 좀 전환되면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좀 지금과는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우리가 어떤 이 상황에 대한 분노 또 상황에 대한 어떤 행동 당연히 그걸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또 미래에 대한 준비 또 이것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표를 진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뭐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잘못한다 이런 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준비를 했고 특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 확장성의 문제, 이 문제 그리고 아마 뭐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또 지원님은 뭐 새로운 정보 없으십니까? 새로운 오늘 정보는 좀 까세요 좀. 없습니다. 저는 아이, 실세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러세요 네, 지금? 그 활동 재개의 시점이 뭐 정해진 바가 없다. 네, 아직 그 타이밍이 딱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네, 근데 조만간 커밍 순이다. 네. 네. 그 실세 이야기입니까? 예.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글쎄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를 그냥 누구나 다 저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네. 뭔가 좀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목마르세요. 지금 뭐 그렇죠. 지금 다들 막
요즘 힘들어갖고 예. 어떻게든지 좀 새로운 힘을 좀 뭐 해야 되고 막 기다림 있잖아. 사람이란 게 예. 막 매일매일 기다림이란 게 이제 반복이 되면 좀 지쳐요. 지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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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는데 왜냐 이게 좀 너무 요즘 답답하시죠 여러분. 예. 진짜 답답하고 저도 요즘 이 스트레스도 많고 이게 뭐 방송 나가도 이게 참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뭐 마음도 많이 상하고 이제 하는데 글쎄 뭐 제가 뭐 변절한 것도 없고 예. 저희들 바뀐 것도 없고 오로지 정말 이 우리 보수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사회 주류로 만들까 이거에 대한 고민과 이거밖에 없는데 누구처럼 뭐 어디 한 자리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뭐 사회이사하고 뭐 어디하고 뭐 따뜻한 진행자하고 이거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만 그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자리 받은 것도 없고 돈 받은 아, 것도 없고 그런데 욕만 받네요. 욕. 그치.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운명인데 뭐. 오래 삽시다. 네, 예. 운명인데요. 뭐 네. 결국 뭐 나중에 잘 되겠죠. 뭐 여러분들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응원만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